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먼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디딤돌이되기 바란다. 오늘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반 형사범들을 비롯해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들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특별 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의 부패 범죄와 각종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심사가 원천 배제되었고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 운전 사범도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법규 위반 사범과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절도, 지속적 폭력과 학대에 의한 우발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세심한 선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과 광우병 촛불 시위 관련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특별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렇듯 원칙적 배제 기준과 세심한 심사 기준을 분명히 세워 특별 사면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수용인들이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서 다시금 삶의 정진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추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환영한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 대해 건국 훈장 1등급의 대한민국장 추서를 결정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매우 환영합니다. 이는 기존 건국 훈장 3등급 독립장에 추가해 새로 추서되는 것으로 유관순 열사의 공적과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마땅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43%의 국민이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나 이미지로 유관순 열사를 꼽는 만큼 이번 추서를 통해 3.1운동 정신과 가치를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추서를 계기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운의 훈격과 범위를 점검해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선열들을 더욱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서운에 대해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전 서면 브리핑 가운데 일부 내용을 온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하노이 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담겨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 선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번 회담의 성공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이 보다 진전된 소식으로 전해지길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260일 만에 다시 성사된 북미 두 정상의 만남으로 남북 간 70년 분단이라는 역사의 종식,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통큰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새로운 한반도의 100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한반도 체제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 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힌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새로운 한반도를 우리가 만들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반도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여야 5당 대표는 북미회담의 선곡적 개최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모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뜻을 모은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야당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런 평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발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힙니다.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깃장을 놓고 나섰습니다. 회담 이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본은 당분간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WFP 세계 식량 계획과 유니세프에 대해서도 일본의 건축금을 대북 지원에 사용하지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모든 국가의 외교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이는 참으로 옹졸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회담을 주목하며 평화의 시대를 고대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스스로를 재팬 패싱으로 현실화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일본 역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과 납북자 문제 등 일본 정부에게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숙제들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일본 정부도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전 브리핑 내용 중에 하나만큼은 오브리핑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신문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사법농단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문이 열립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 대리인 측은 보석 청구서에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직권남용 불성립과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재판에 개입한 직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발 자중제하십시오. 국민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벌였는지는 모두 당시 문건에 빼곡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직접 전범기업 대리인 측을 수차례 독대하였습니다. 한편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재판 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철저한 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책임이 큰 전 사법부의 수장은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자가당창으로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로지 자신의 목적과 안위를 위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역사와 국민을 모욕하고 사법부를 망가뜨린 전직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락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